안녕하세요. 사르르입니다. 독일에 닻을 내리고 얼마간 꿈결 같았어요. 전 남편과 매일 자전거로 소풍을 나갔죠. 무엇보다 하늘이 예쁘고 공기가 무척 좋았어요. 그때는 전 남편이 작가라서 시간이 많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이민 경비며 결혼,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충당했던 터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더라도 축적한 자산이 있던지 인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남편의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는 걸 한 통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 편지는 노동청에서 온 초대장이었죠. 봉투에는 제 이름도 적혀 있더군요. 전 남편은 노동청 직원과 언성을 높였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노동청 직원이 간혹 저에게 보내던 그 경멸의 시선을 아직도 기억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노동청 직원에 의해서 전 독일어 학교로 보내졌죠. 독일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남편은 숙제를 도와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전 단지 이해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메커니즘을 알아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요. 그는 노동청 직원을 대하듯이 쏘아보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왜라고 반문할 때마다 그는 쉽게 흥분을 했어요. 정장을 입고 공항에 날 마중 나와준, 날 위해서 손수 독일식 미트볼까지 만들어준 그 자상한 사랑꾼 신사는 온데간데 없었죠. 처음에는 유럽인 특유의 기질인 줄로만 알았어요. 감히 직계 박사와 하이드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오랜 기간 이어진 타지 생활 때문에 그에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수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가족과는 커밍아웃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저를 지배하는 감정이 무기력이라면 전 남편의 경우 분노였던 거예요. 그의 분노 버튼에는 결함이 있었는데 작은 충격에도 사이렌이 울렸죠. 신문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시빨개져서 욕을 퍼부어대곤 했어요. 신문 읽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화를 내고 싶어서 읽는 느낌이랄까? 특히 난민들에 대한 경멸이 병적이라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화내는 그를 보고 있는 게 거북했어요. 그가 쏟아내는 말이 불편했어요. 귀를 오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인류의 라시즘 들먹이면서 역지사지 운운할 때마다 그는 그들을 두둔하는 거냐며 불똥이 저한테 튀는 거예요. 독일어를 빨리 익혀야 일을 할 텐데 숙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너무 막막했어요. 불같이 화를 내는데 외웠던 단어조차 죄다 잃어버릴 판이었죠. 혼자서 공부를 하려니까 독일어는 도통 늘지 않았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하루는 장보러 대형마트에 갔는데 삐까뻔쩍한 외국 과자들이 호기심을 자극했죠. 제가 군것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딱 하나 샀거든요. 그 과자 한 봉지를 집어 던지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것보다도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계산하는 분이랑 뒤에 줄 서는 사람마다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 사람을 잘 타이르고 달래도 봤어요. 재채기 하듯이 화를 내는데 제가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저라고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더 환장하는 건 돌아서면 까먹을 거 사과는 왜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나아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질려버렸어요. 점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벅차더라고요. 뜬금없지만 그는 늑대인간 같았어요. 늑대인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늑대로 변하잖아요. 남편 역시 하이드로 변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게 보름달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끔찍하게도 술이었던 거예요. 취중진담이란 말대로 말짱할 때는 방실방실 사랑꾼이었다가 술만 들어가면 사탄의 아들로 둔갑했어요. 그 사탄의 아들은 그동안 써온 일기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의 절규에 가까웠죠. 혼자 가슴앓이 했던 거예요.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싹조차 트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억지라도 부려야 명분이 섰거든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데일 게 뻔하잖아요. 나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날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만 기생할게. 이렇게 솔직히 말했으면 그가 순순히 빨대 꽂으라고 단추를 풀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비겁하고 이기적인 애송이었죠.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를 미워할 수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지경으로 취약이었다니 고개를 참아 들 수 없었어요. 그의 분노는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죠. 그걸 오직 분노로밖에 표출시킬 수 없었던 그가 안쓰러워요. 이제는 제가 아픈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픈 사람이 나쁜 건지 나쁜 사람이 아픈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